안녕하세요. 절언니 문희정입니다. 상담소 변지우입니다. 네, 저희가 절언니 상담소를 하면서 사실은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그 삶의 진지한 고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동 시간이나 이럴 때 보통은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뭐 절언니 상담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내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얘기 더 해줬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얘기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그 나이 때 무슨 생각을 했고 어땠지? 어떤 경험을 했지? 많이 떠올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20년 전? 많이 돌아가야 돼요. 네. 기억이 났던가요? 세세하게 나진 않아요. 이름 같은 것도 기억 안 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가끔 보면은 왜 어린 후배들을 봤을 때 내가 저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 삶에서 뭔가 좀 암울했던 시기랄까요? 저는 암울했던 시기가 너무 많아요. 일단 왜 암울했냐면은 네. 일단 취업도 잘 안 됐어요.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저희 때는 심지어 이게 너무 옛날 같은데 그 연령 제한이 있었거든요. 이력서를 낼 수 있는 연령 제한이 네. 여자의 경우 26살까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될 때가 딱 26살 12월에 그러셨어요? 네, 이력서를 냈고 12월 22일에 정확하게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령 제한에 딱 걸려서 회사에 입사를 했고 그래서 저는 딱 27살 1월 1일자 입사거든요. 잊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때는 진짜 너무 간절했죠. 그때는 이제 떨어지면 더 이상 이력서를 낼 곳이 없는 거잖아요. 네,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정말 제가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를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방송을 하려면 그 당시에 무조건 방송국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예. 지금은 내가 방송을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방송국에 공채 시험에 입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대가 됐어요. 워낙 매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도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방송 쪽으로 직업을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은 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송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다면은 지금은 사실 이미 방송국 내에서도 사실은 경력직을 많이 뽑는 추세이기도 하고. 어디서 경력을 쌓죠? 도대체? 그 경력직이라 하면 뭐 타 방송사 경력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 이 방송국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외부에 재기발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또 그러니까 특채 형식으로 뽑는 케이스도 많아졌고 저는 앞으로는 사실 그런 게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저처럼 어딘가에 이력서를 내고 거기서 나한테 합격 통보를 딱 해줘야지만 뭔가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시스템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매체가 다양하고 유튜브 방송이 막 활성화되는 시대였다면 그때가 1999년이니까요. 너무 오래전이죠. 예. 아니 정말 만약 그때 케이블 방송이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진짜 상황이 제가 지금 20대라면 저는 방송국 공채에만 목을 매진 않았을 거라는 거. 그런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또 사실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방송국 공채에 들어가서 신입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안에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검증된 길, 안정된 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길이 가장 검증되고 안정된 길일까요? 저도 뭐 솔직한 제 마음을 말하자면 지금 이 유튜브 방송도 우리 절언니가 갑자기 하자라고 해서 하는 거지 저도 좀 순응하는 편이어서 그런 시험을 보러 다니는 친구들의 입장을 10분 이해하고 저도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또 똑같은 식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방송을 하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찌유 아나운서가 언제까지나 그 방송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뭐 마찬가지예요. 정규직, 비정규직 저는 다 떠나가지고 사실은 요즘은 직장 환경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 군데서 오래 일하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저도-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였는데 네. 실제로 내가 업무를 해보니까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심지어 이상하게도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일할 때보다 정규직으로 일을 했을 때가 더 못 버티고 제 발로 걸어 나왔거든요. 네. 예, 이게 그래서 정규직이라고 무조건 좋은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 네. 한 번도 그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정규직이 안정적이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게 곧 좋은 것일까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을 좀 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한정돼 있잖아요. 정규직인 만큼 요구되는 의무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규정도 의외로 많아요. 뭐 품위 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사 내마다 가지고 있는 취업 규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위반했을 경우에 다 징계를 받고요. 맞아요. 경위서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 책임감이나 요구되는 책임감이나 일의 강도가 정규직이고 돈을 많이 주는 곳일수록 더 강해요.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네. 근데 비정규직이거나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좀 덜해요. 뭐 근데 이제 약간 내가 신분적으로 좀 불안하지. 불안정한.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프리랜서가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경우는 사실 거의 특수한 직 몇 개만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이제 부모님께 좀 떳떳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프리랜서나 계약직일 땐 좀 그렇게 되고 정규직이면 내 속은 끙끙 앓고 있지만 부모님께는 좀 떳떳한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 인생은 내 건데 그렇죠. 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목표가 섰다면 그게 굳이 정규직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어떤 일을 하고 싶지를 정확하게 일단 찾으신 다음에 그 일을 나에게 맡겨줄 수 있는 직장까지 찾으면 금상첨화겠지만 네. 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셨군요. 자, 여기 직장 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저는 굳이 직장을 들어가야겠어요. 그러면은 그 직장에 대한 준비를 본인이 진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사실 하고 싶은 일은 찾았는데 굳이 내가 그 직장 또는 어디 가고 싶은 직장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일을 혼자서 소소하게 준비를 해보시거나 네. 시작을 해보시거나 또는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염두에 두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우 아나운서한테 유튜브를 하자고 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만약에 너 나가라고 어느 순간 했을 경우나 또는 본인 스스로 저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일을 그만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다시 막막한 백수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약간 보험처럼 야 방송이 유튜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네. 라는 걸 저는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좋은 게 약간 사신방송이 된 것 같아서 이게 제 고민을 다 내려놓고 가는 기분이라 참 좋은데요. 만약에 이제 방송 쪽 일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채널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꼭 방송 쪽이 아니더라도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분명히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은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지. 맞아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할 경우에는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나 이게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백방으로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스스로 찾게 돼요.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할 때도 똑같잖아요. 네. 내가 준열이 오빠가 너무 좋아. 류준열 오빠가 너무 좋아서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류준열 오빠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수집하고 있잖아요. 찌르면 다 나오잖아요. 당연합니다. 네. 찾아보고 막 알아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인터뷰 다 찾아보고 어떤 방식을 썼다 때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좋겠다.
그쵸. 네. 좋아하는 일만 확실하게 찾으면은 그 다음은 그냥 사람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원래 사람이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자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부터 일단 찾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고 또 취업에 대한 고민, 또 진로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구체적으로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